어느덧 낭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에게도 일본에 오랫동안 살고 계신 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직장이 일본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런저런 연유로 여러 번 일본을 방문하였고, 그네들의 삶에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파친코 책이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인터넷 구매가 서툴러 책을 구하는 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엄두를 못 내었기에 감히 저작권 생각을 하면서도 낭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영문판 낭독이 올라온 지 몇 년째가 된 듯하나 한글판 오디오북은 없었기에, 또 드라마로 나온다는 기사를 본 지 한참 되었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정확히 알려진 기사가 없어서 더 조바심이 났었나 봅니다. 덧붙여 평소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저하로 답답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오디오북을 낭독하게 된 핑계였다고 고백합니다.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요즘은 한일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진이겨진 연유로 더더욱 아슬아슬하기만 한 제일동포들의 삶. 처음엔 그 모진 세월을 쓸어안고 버티어온 선자와 경이의 삶이 무수히 절망하고 또 주저앉았던 그들의 삶이 너무도 잔인하여 마주하기 힘들었습니다. 왜곡된 역사 교육으로 뒤틀린 일본인들의 혐한에 관한 기막힌 뉴스를 접하며 믿기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 과거로부터 누적된 결과물이란 걸 부정할 수 없는 지금, 과연 우리들은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런지요. 수없이 많은 억압과 부정한 잣대에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그네들의 선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파친코를 통하여 온 세계에 알려진 일본인들의 뼛속에 끓는 열등감에 대하여 그 누구도 시원한 해답을 내놓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들꽃처럼 흐트러진 삶들이 그러하듯 내버려졌다고 단정지어지고 관심밖에 삶일지언정 그 어떤 생명도 고귀하지 않은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네 삶이 외국에서이건 한국에서건 우리 민족의 뿌리를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음을 다시금 파친코를 통하여 되새기며 작가님과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버무려진 30년 세월에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감사글로 저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 책의 집필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 나는 1989년에 이 이야기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때 나는 대학 3학년이었고 졸업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일대학의 초청 강연 시리즈 중 하나인 마스터스 T라는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는 그때까지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종류의 강의였습니다. 일본에 사는 미국인 선교사는 식민지 시대에 이민 온 조선계 일본 사람들이나 그들의 후손을 일컫는 자이니치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본에 사는 몇몇 조선인들은 자이니치라고 불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 용어는 말 그대로 일본에 사는 외국인, 거주자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3대, 4대, 5대째 살아가는 조선인 세대들에게 터무니없는 용어였던 것이죠. 많은 조선인들이 지금 일본 국민이 되었지만 귀화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하거나 조선인의 피를 일부만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과 일부나마 조선인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별한 역사는 길고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선계라는 사실을 절대 밝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분증과 정부 기록을 추적하면 그들의 민족 정체성이 밝혀지는데도 말입니다. 선교사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고 조선계라는 이유로 졸업 앨범을 훼손당한 중학생 남자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역사학을 전공했고 1990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로스쿨에서 2년 동안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법조계를 떠난 1996년 초 일본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많은 소설들과 이야기들을 썼지만 초안으로 그치고 출판된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미주리 리뷰에 생일날 지문을 찍고 외국인 신분증을 받는 조선계 일본인 아이에 관한 이야기인 단편 소설 조국이 실렸습니다. 이 단편 소설은 파친코에 영감을 준 소설로 후에 패덴상을 수상했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도 소설화해서 뉴욕 예술재단에서 주는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수업을 듣고 보모를 고용해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책을 출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초창기에 받았던 인정은 내게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삶 대부분이 경시당하고 부인당하고 지워진다는 이야기를 글로 써야 한다는 고집스러운 내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데 뉴욕 예술재단의 장려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지식이나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고 조선계 일본인 공동체에 관한 소설의 초안을 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2007년 남편이 도쿄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우리는 일본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 수십 명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내가 이 이야기를 잘못 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선계 일본인들은 역사의 희생자일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났을 때 그 어떤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복잡하고도 광활한 인생사에 겸허해져서 옛 원고를 버리고 2008년에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출판될 때까지 쓰고 또 쓰고 수정했습니다. 나는 거의 30년에 걸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바람에 감사 인사를 전할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미주리 리뷰의 스피어 모건과 에벨린 소머스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뉴욕 예술재단은 내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 소설 장려금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쿄에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에 관한 많은 질문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국외 거주자의 삶, 국제 경제, 야쿠자, 식민지 시대의 기독교, 정치 문제, 이민, 가부키초, 포커, 오사카, 도쿄 부동산 거래, 술 장사,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파친코 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1대1로 만날 수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들려주거나 내 질문에 이메일로 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빚을 진 사람들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잔 메나두 전종문, 전지수, 정행자, 정강자, 정연원 목사, 스콧 캘런, 엠마 후지바야시, 스테파니 앤 그레카예트, 메리 하우에트, 데니 헤글린, 히데모리 켄, 팀 혼야크, 린다 리 킴, 김명구, 알렉산더 긴몬트, 마스나가 다미에, 미야모토 나오키, 나카지마 리카, 박소희, 알베르토 다무라, 피터 테스커, 제인 앤 케빈 퀸, 향양, 폴양, 심원유, 윤정란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무사히 끝내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던 작품을 저술한 작가들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체프먼, 정행자, 하루쿠 타야쿡, 시어도 F. 쿡, 에린정, 조지 드보스, 후쿠오카 야스노리, 한혜영, 힐디강, 강상준, 사라 사해 카시아니, 제키 제이 킴, 이장수, 이수임, 존 리에, 리차드 로이드 페리, 사무엘 페리, 소니아 량, 테사 모리스 스즈키, 스테판 머피 스게마스, 메리 키모토 도미타가 그들입니다. 나는 이들의 작품에 크게 의지했지만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내 잘못입니다. 일본과 남한,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사랑과 믿음, 친절을 베풀어 주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책을 쓰고 수정하고 다시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리 아담스 목사, 린 아렌스, 헤럴드 아우겐 브라운, 캐런 그릭스비 베이츠, 디온 베넷, 스테파나 보톰, 로버트 보인턴, 키티 버크, 자넬 앤더버그 캘런, 스캇 캘런, 로렌 세랜드, 켄 첸, 앤드레아 킹 콜리어, 제이 코스그로브, 엘리자베스 쿠드렐, 주노트 디아즈, 찰스 더피, 데이비드 엘 앵, 셜리 피셔 피시킨, 록산느 프레저, 엘리자베스 길리스, 로시타 그랜디슨, 로이스 페럴슨 그로스, 수잔 구에레로, 그레겐 스테파니 가이에트, 한 신이, 메리 피시 하딘, 매튜 하딘 목사, 로빈 마렌츠 헤니그, 데바 허쉬, 데이비드 헨리 황, 이다 미호코, 매튜 제이콥슨, 마사 앤 미첸 카바야마, 헨리 켈러맨, 로빈 F. 켈리, 클라라 킴, 레슬리 킴, 에리카 킹게스, 알렉스 앤 레이거 킨몬드, 진 햄프 코렐리츠, 케이트 클레이더, 로렌 쿤클러탕, 케이트 레티머 목사, 웬디 램, 할리 리, 코니 마젤라, 크리스토퍼 W. 맨스필드, 캐시 마스이, 제니퍼 콜, 낸시 밀러, 게럴딘 모리바 메도우스, 토니 앤 수잔 오코너, 밥 우이메트, 아시아 파이세리, 백경수, 제프 파이, 클리프 앤 제니퍼 박, 선희 박,
팀 파이퍼, 셀리 기포드 파이퍼, 샤론 포메란츠, 그웬 로빈슨, 캐서린 셀리스베리, 지네트 왓슨 생거, 린다 로버츠싱, 타이시 테리, 앤니 트릭스, 에리카 와그너, 에비게일 웰치, 와다 나오코, 린드세이 윕, 케미 위콥, 네일 앤 도나 윌콕스, 야나기 하라 하냐 모두 감사합니다. 초기의 독자들인 디온 베네트와 베네딕트 코스그로브, 엘리자베스 쿠드렐, 주노트 디아즈, 크리스토퍼 더피, 톰 젠크스, 명 제이, 상 제이, 에리카 와그너는 소중한 시간을 내주었고 날카로운 통찰력과 필수적인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2006년에는 에이전트 수젠 글럭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우정과 지혜, 선량함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뛰어난 업무 실력과 너그러운 믿음으로 날 도와준 엘리자베스 세인크먼과 캐서린 서머하이즈, 라펠라 드 앤젤리스, 엘리시아 고든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려 깊은 지지를 보내준 클리오 세라핌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총명한 시각과 뛰어난 지성, 이 책에 쏟아붓는 남다른 애정을 보여준 놀라운 편집자 뎁 푸터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훌륭한 출판인 제미랍은 처음부터 나를 지지해 주었고 내게 친구라고 불러달라는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출판사와 해체트 북그룹의 유능한 사람들의 노고도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매튜 벨레스트, 앤드류 던켄, 지미 프랭코, 엘리자베스 쿨 아넥, 브라이언 맥랜던, 메리 오쿠다, 미셸 피에쉬, 조던 루빈스타인, 카렌 토레스, 앤 투메이가 그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 머피, 데이브 앱스타인, 주디 드베리, 로저 사기나리오, 로렌 로이, 톰 맥인타이어와 HBG의 훌륭한 영업사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또한 환상적인 편집자 릭 볼에게 많은 감사를 전합니다. 열정과 뛰어난 실력으로 내게 영감을 준 멋진 앤디 도드스에게도 깊이 감사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로렌 캐런드에게도 감사합니다. UK 출판사에서 일하며 믿음과 지지를 보내는 네일 벨턴, 마델린 오시아, 수잔 생스터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날 사랑해준 엄마와 아버지 명과 상에게 감사합니다. 내 삶을 경이롭고 우아하게 채워준 크리스토퍼와 샘, 내 가족이 되어 주어서 고맙습니다.